크리스마스에 누구랑 지내 봤어야 알지 이 자스가. 어? 뭐 여친이라도 있어 왔듯이. 어? 아 진짜 있어줘. 야, 저기 뭐야 양동명절 뭐하러 챙겨? 예수님 태어나신다니까 그것만 챙겨야 돼. 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왜요? 아 교회 다니 혹시? 네, 기독교 비교. 아 그래? 미안하다. 불교세요? 아니요, 저 무교예요 무교. 아이고, 그럼 아니 교회를 다녔었는데 내가 그 고등학생 때 다녔었거든. 근데 너무 많이 배워갖고 기독교에.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좀 극혐합니다. 기독교 장인아니야. 누가? 동진이? 동진이가 1년에 한 번만 교회를 가요. 1년에 한 번 간다고? 그럼 그게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거네? 네, 자러 갈 때, 징크대는 자러 갈 때. 아 저기 뭐 네. 교회 수련회 뭐 이런 거? 하러 생각해보면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교회 수련회 가고 거기 이제 숲을 뒤로 가고 담배 피고 막 그랬는데 저기 웃긴 게 옛날에 그 교회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예전에 고등학생 때 이제 교회를 다녔었거든 내가. 근데 이제 그때 좀 약간 교회를 망나니 같이 다녔어.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왜 그랬냐면 그때의 그 성격이 지금 성격이랑 좀 많이 다르거든 고등학교 때 내가. 근데 아무튼간 그때 이제 그걸 했었어요. 그 고2 때인가 고3 때인가 그 레크레이션 부장 뭐 이런 걸 했었어 내가. 근데 이제 그때 그 항상 뭘 했었냐면은 마피아 게임을 했거든 내가. 사람이 많이 가니까 뭐 교회 수련회 가면 막 개때려 가잖아. 그러니까 막 마피아 게임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되게 이게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교회 교리랑 맞지가 않는 거야 이게. 이 교회 교리는 어쨌든 서로를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 박애주의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피아 게임 하면은 너 마피아지. 의심만 하는 거야 의심만. 그래서 이제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웃긴 게 뭐냐면은 그게 뭐 벌써 몇 년 전이야. 한 5년 되지? 한 15년 됐는데 근데 그 제 친구가 아직 결혼 안 한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 아직도 그 교회를 다니거든요. 근데 거기 청년부 회장이야 그 친구가. 근데 아직도 마피아 게임 하네. 나 때문에. 그래서 조금 미안하더라고. 약간 악영향을 내가 교회에 펼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다음 얘기 보자. 22번 질문. 자, 22번 질문도 우리 방금 전에 한 거랑 똑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자. 자, 첫 문장부터 볼게. 첫 문장이 two groups 하면서 문장 끝에 scientist로 끝나고 있어. 첫 문장 맨 뒤에. 이거는 그냥 딱 보자마자 우리가 two groups 보자마자 알아야 돼. 이거 뭐에 대한 내용일까? 바로 실험이야, 실험. 실험. 자, 얘들아, 연구, 실험, 조사, 통계류의 글이 있어. 이런 글들이 요약으로 되게 좋거든. 되게 좋은 소스야. 되게 좋은 소스. 일단은 얘네에 대해서 내가 다 말을 해줄게. 이런 류의 글이 나오면 첫 번째 여러분이 뭘 파악해야 되냐면요. 그냥 편의상 내가 실험이라 쓸게요. 실험 내용 파악해야 돼. 일단 뭘 실험하는가. 그 실험 내용. 이 실험 내용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나눈다고. A라는 조건과 B라는 조건으로 나눠서 반드시 실험한다고. 하나의 조건으로 설명하지 않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그 실험 결과가 있겠죠, 결과. 그렇죠? 이렇게 조건을 나눠서 실험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결과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겁니다. 이게 어디 갔냐? 요게 요약이에요. 주제라고 봐도 되고요. 됐어?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를 글에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안 나옵니다. 보통은 결과로 그냥 끝나요. 알려주면 친절한 거고. 이게 이 글의 요약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요약하면 될까요? 뭐 A와 B를 했더니 A가 B보다 뭔가가 더 높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쓰는 거죠. 그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해봤더니 A가 이제 뭐 이러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뭐뭐하는 경향이 있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내용이 요약되는 거죠. 그래서 팁을 하나 줄게요. 이거는 약간 내신용 팁입니다.
내신에서는 이제 서술형으로 낼 수 있잖아요. 서술형으로 낼 때 이런 연구 실험 조사 통계류의 글이 외부 지문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외부 지문에 있어.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요약형 서술형 시험을 낸다고 하면은요 제일 많이 쓰는 구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아까 잠깐 말했는데요. 이거를 제일 많이 써요. 더 비교급의 주어 동사, 더 비교급의 주어 동사. 이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거랑 잘 어울려. 이런 류의 글이 이 구문과 잘 어울려요. 자, 왜 그러냐면은 저 더비주동 더비주동을 쓰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얘들아, 아까 내가 잠깐 말했는데 더비주동 더비주동 이 구문 자체는요 비례 또는 반비례 관계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라는 거니까. 예를 들어 올라갈수록 올라간다, 내려갈수록 내려간다, 올라갈수록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비례나 반비례 관계를 설명하는 구문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대조되는 상황에서 그때 얘가 이럴수록 얘가 이러하다라는 류의 글로서 이 요약을 쓰기가 되게 좋다라는 거야. 시험을 낼 때 그러면 학생들이 이 더비주동 더비주동 영작을 잘 못해. 영작을 잘 못해 이거를. 그게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글 자체가 이걸로 쓰기가 좋아. 그래서 얘로 서술형으로 시험 내기가 되게 좋다라는 거야. 되니?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같은 실험, 연구, 조사, 통계류의 글이어도요 비례 관계로서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럴수록 이러하다 이렇게 꼭 나오는 게 아니야. 글을 읽다 보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 여기에 있는 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아까 했었나? 안 했던 것 같아. 아닌가? 아까 했구나. 아까 우리 그 ADHD 그거 했었죠? 아까 내가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런 류의 글이랑 비슷해. 그런 류의 글은요. 아까 내가 짤막하게 말했지만 비례 관계로 쓸 수는 있는데 약간 애매해요. 왜냐면은 조건이 공원, 도심지, 주거지역이었잖아. 그러니까 조건이 서로 다른 세 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더 친환경적일수록 이제 더 이제 집중을 잘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공원, 도심지, 주거지역에서 공원이 가장 푸르다라고만 말했지 도심지와 주거지역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뭐 푸른 지역이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었잖아. 실제로 그렇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더 푸를수록 집중을 더 잘한다 이거까지는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쓸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례나 반비례 관계로 쓰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때는 보통 뭘 많이 쓰냐면요 강조구문을 많이 써요. 강조구문. 강조구문 활용해서 이때 강조구문 써봤고요. 아까도 나왔었죠? 요약에서 뭐뭐 하는 것은 바로 뭐뭐다 이런 식으로 강조구문으로서 이제 또 내기도 한다. 그래서 요 틀만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류의 글은요. 뭘 실험하고 조건이 어떻고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럼 이 결과를 통해서 이런 걸 알 수 있구나. 이거 여기는 약간 패러프레이징이 들어가야 돼. 얘를 알 수 있으면 게임 끝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내용 볼게요. 첫 문장 봐봐. 첫 문장 보면은 두 집단의 학생들이 were asked 요청받았대요. to assess the intelligence of a highly accomplished scientist. 그러니까 그 큰 성취를 이룬 과학자들의 지능을 평가하게 요청을 받았답니다. 큰 성취를 이룬 과학자들의 지능을 평가하도록 두 집단이라고 했으니까 A 집단, B 집단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하나씩 보자고요. The first group 나왔어. first group. A 집단이라고 쳐봅시다. 자, A 집단은요. was given the information. 자, 이제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정보가 안 주어졌어. 어떤 정보가? 과학자들이 그들의 성공을 어떻게 이뤘는지에 대한 정보가 안 주어진 상태인 거야. 정보가 없는 상태.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애들은 이제 정보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뭐 그 내용은 안 나왔으니까 넘어가 보자고. Participants in this group. 이 집단의 참가자들, 즉 정보를 모르는 참가자들이야. A 집단 참가자들. A 집단 참가자들은 과학자들의 지능이 아주 높다고 평가를 했대요. 그리고 그들의 성취 결과물은 도달할 수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답니다. 됐어요? 자, 근데 세컨드 그룹 나와요. B 그룹인데 얘네들은요 노출됐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과학자들에게 이제 노출이 되는데요. 얘네와 더불어서 과학적 성공에 이르게 된 어떤 과정, 일련의 과정, 즉 시도, 실수, 역경 이런 이제 과정을 이제 다 보여줬다는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이 집단의 학생들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과학자들은
A 집단 애들처럼 되게 인상 깊다 이렇게 평가는 했다 이거야. 근데 A 집단과는 달리 이 과학자들의 성취를 도달할 수 있는 거라고 평가를 했대요. 됐어? 자, 그럼 여기까지 놓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까지만. 이제 좀 볼 건데 A 집단 같은 경우는요 정보가 안 줘졌어. 그러니까 여기서 정보라는 거는 뭡니까? 과정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거죠. 과정.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 과정이라고 되겠다. 성공 과정. 그러니까 성공 과정 정보가 없어. 얘네들은 성공 과정 정보가 있어.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조건이었어.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 A 집단 애들은 야, 저 경지는 우리가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닿을 수 없는 영역처럼 여겼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되게 뭔가 막연하게 느껴지고, 그렇죠? 뭔가 좀 도달할 수 없는 거와 같은, 약간 막 넘사벽과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B 집단 애들은 어땠어? 이 과정을 보고 나니까 되게 힘들긴 하겠다.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을 봤다라는 거겠지.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어? 우리가 성공에 대한 과정의 그 과정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게 차이잖아요.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도 거기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뭐 자신감 아니면 어떤 뭐 희망 뭐 어떤 가능성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고요. 반대 버전으로 요약을 할 수도 있는 거야. 반대 버전은 어떻게 되겠어? 어떤 성공 과정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런 류의 글은요, 만약에 요약을 하면요, 가정법으로 쓰기 좋겠네. 그렇죠? 가정법이래. 쏘리. if를 이용한 조건적으로 쓰면 되겠네. 이거를 뭐뭐 한다면은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한다면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의 요약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빈칸 부분을 좀 한번 같이 볼 건데요. 한번 보자. 자, 보면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질문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질문 부분. 얘네가 생각해야 되는 게 질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답변이 아니라 답변은 본문에 있고요. 두 집단의 학생들에게 어떤 실험을 했는가? 실험 내용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큰 성취를 이룬 과학자들의 지능을 평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A 집단은 어떻다? 과학자들이 성공을 이룬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B 집단은 뭐야? 성공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거죠. 됐어요? 이게 차이점이었어.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평가했어? A 집단은 그냥 인상 깊다. 끝. B 집단 역시나 인상 깊지만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평가했다는 거야. 이건 본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야. 여기가 바로 요약의 키워드라는 거야. 요약의 키워드. 됐어? 그래서 요약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성공은 자 결과만 제시됐을 때가 아니라 과정과 함께 제시됐을 때 성취할 수 있다고 인지될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럼 요 요약문은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버전과는 좀 다르게 말한 거죠. 그렇죠? 성공은 뭐다?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이.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빠져도 돼. 결과만 제시되었을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빠져도 돼요. 이건 빠져도 되고요. 성공은 과정과 그러니까 성공 사례라고 할게요. 성공 사례는 과정과 함께 제시되어서야 비로소 사람들로 하여금 성취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방금 전에 말한 거에서는 구문을 쓸 수 있겠네요.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Not A until B. 이런 거 쓰면 되겠죠. 구문을. 그렇지? 아니면은 only after.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약문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구문에 껴서 요약으로 만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내용을 봤을 때 이 연구실험 조사 통계류는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요렇게 구조 잡으면 아주 쉽습니다. 요 구조 잡고 알겠죠? 자 그럼 하나 더 보자. 다음 거 봐봐. 23번인데 문장이 되게 짧죠? 고일 모의고사라고 했습니다. 자 역시나 첫 문장 한번 읽어볼게. 첫 문장이 P4부터 두 번째 줄 중간에 나와 있어. To challenges까지 나와 있거든. 자 보면은 사람들은 경향을 가지고 있대. 어떤 경향이냐?
To adopt the attitudes of those they spend time with, to pick up on their mindsets, beliefs, and approaches to challenges.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태도를 취하는 경향, 즉 다른 사람들의 뭐 마음가짐, 신념, 그리고 난제에 대한 접근 방식,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아채는 경향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첫 문장을 읽었는데요. 사실 너무나 주제에 근접합니다. 주제에 근접하다는 건데요. 다시 한번 봐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서로의 뭔가 상대방의 태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왜 같이 지내다 보면은 우리가 왜 유유상종이라고도 하잖아요. 끼리끼리 만난다. 근데 이거를 약간 반대로 말하면은 만나다 보니까 비슷해지는 거야. 만나다 보니까.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얘네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얘들아, 처음에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이제 만나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다 보면 비슷해진다는 건 뭐야? 서로에게 나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나와 내 와이프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벌써 몇 년을 같이 살았어. 그러니까 서로 비슷해지고 닮아지는 점이 있다라는 거죠. 왜? 내가 가진 영향력을 행사하고 와이프가 가진 영향력을 내가 영향받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즉 상호 영향적인 관계가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예시가 나오는 거야. 이미 주제는 나왔어. 주제는 나왔는데 이 주제가 약간 좀 많이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약간 더 구체화를 이제 해보는 과정이 나올 텐데요. 자, 보시면요. when someone부터 이제 볼 건데, 예를 들어서 팀의 누군가가 그의 좋은 행동, 어떤 긍정적 좋은 행동 때문에 보상을 받게 돼. 그럼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들도 쉽게 그 비슷한 특성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야. 역시나 영향을 받는다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봐봐. 지도자가 있는데 어떤 낙담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자신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대요. 역시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야? 다른 사람들도 그 자질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는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웬만하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모를까봐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when a team member displays a strong work ethic and begins to have a positive impact, others imitate him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방금 전에 읽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attitude is catching이라고 나와 있죠. 뭐라고요? 태도가 전염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태도가 잡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뭔가 사람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는, 뭔가 끌어당기는, 약간 이제 그래서 전염성이 있는 이런 식으로 약간 의역이 된 거야. 즉 사람들은요, become inspired by the good examples of their peers. 자기 동료의 좋은 본보기에 분발하게 된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야? 다 똑같은 내용이야. 오케이? 처음에 나온 내용은 뭐야?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정도로만 나와 있었어.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온 건 뭐냐면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은 그 긍정적인 거를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다야. 얘들아,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말은 안 나와 있어요. 부정적인 말은 없어. 긍정만 나와 있어. 그러면은 이때는 약간 구체화를 해야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할게. 봐봐. 그러니까 어떤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태도에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야. A와 B에게 서로 A가 가진 태도, B가 가진 태도가 있으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했어. 근데 태도라고만 말하면 범위가 좀 크죠, 그렇죠? 이걸 이제 구체화한 게 이제 파지티브야, 파지티브. 즉 긍정적인 태도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만 나온 거야. 방금 말했다시피 네거티브는 안 나왔어. 그러면은 이런 류의 글을 우리가 요약을 할 때는 그냥 태도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고 쓰면 안 되는 거야. 왜? 예문에서는 다 이것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긍정적인 태도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야 요약문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뭔 말인지? 됐어? 자, 그러면은 바로 볼게요. 지문이 쉬우니까. 자, 빈칸 부분 같이 한번 보자. 내가 계속 말하지만 질문 부분, 별표 부분, 질문 부분 이거 잘 보라고 했어요. 질문, 별표. 됐어? 자, 사람들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이거는 그냥 내가 예시답안 쓴 거예요. 예시답안. 이런 뉘앙스면 맞아요. 이런 뉘앙스면요. 어쨌든 우리가 시간을 함께 보내면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뭐라고 써도 돼. 어쨌든 이런 뉘앙스면 정답이 맞아요. 여기 2번에서 긍정적인 사람의 주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주요 키워드죠. 그럼 어떻게 돼?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를 따라하게 된다는 거야. 모방하게 된다는 거야. 왜? 태도가 전형성이 있으니까. 됐어? 저는 근데 극히 공감합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제가 정말 좋아했던 분이 있었는데요. 저기 뭐 여자 이거 아니고요. 정말 제가 그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좋아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학교 선배가. 근데 저보다 3살 많은 선배였는데 그 선배가 당시에 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한데 약간 좀 여혐이 심했어요. 여혐. 여자를 좀 혐오하는 굉장히 이제 좀 실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성향의 분이었는데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제가 그분과 워낙 친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전염이 돼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거는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를 나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 중요한 건 뭐냐면 태도는 전염이 된다라는 게 저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문을 보면은요. 어떻게 말이 바뀌었는지 잘 보세요. 긍정적인 태도 일단 나왔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때, 노출이란 말 많이 나오네요 오늘.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서 나왔다. 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니네가 이제 각각 이제 해본 번호가 있을 텐데요. 뒷부분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는데 어디까지 해와 보시면요. 32번까지 한번 해와볼래? 32번. 32번까지 한번 해와보고 되도록이면 얘들아 그 빈 칸만 채우는 거는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말해줬던 것처럼 한 첫 두 문장 읽고 키워드 뽑고 얘가 이제 첫 문장이 포괄적이냐 아니면은 구체적이냐 이런 거를 좀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 그건 어렵지 않잖아. 그냥 구체적인지 아니면 포괄적인지 이거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것도 한번 써보고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수업할 때 같이 비교해보고 이러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들 했어. 너 그때 수요일날 와서 오답노트 썼어?